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10억 달러 상당의 테더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테더 시가총액도 1,100억 달러를 경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테더의 성장세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KB금융그룹이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포괄적 업무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상호 협력으로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면서 정부와 월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부채는 현재 34조 5천억 달러로 4년 전인 2020년 3월 대비 약 11조 달러가 치솟았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시각 20일 에브라힘 라이시 자국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성명에서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가와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혜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엇갈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반도체와 저PBR 관련주 힘을 내주면서 0.6%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HLB가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하면서 지수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낙폭을 줄여내면서 0.9% 하락으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요, 구리값 고공행진 속 전선, 비철금속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K푸드 인기 속 우양이나 삼양식품 등 음식료 관련주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방법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간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HLB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값 고공행진 속 전선, 비철금속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선 구리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구리와 전선 쪽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음봉에 머물러 있다가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꽤나 유입이 되면서 다행히도 좀 올라와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평선이라기보다는 추세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로 다시 한번 위로 올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에 살짝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몇몇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이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전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일단 추세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LS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앞으로 MSCI 편입 기대감까지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하지만 이 종목군들을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여서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2일 새벽이 될 때 22일 우리나라 시장에는 목요일 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텐데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구리 관련주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자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날 텐데 그 이후에는 우리 시장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셨을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업들과 그 전주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인데 딱히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었던 기업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소개드렸죠. 금요일 날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는 제가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던 한화솔루션이 5%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25%, 그 전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AP위성과 펌텍코리아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안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추세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위에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군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5월 8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AP위성과 펌텍코리아 두 종목이 10% 넘게 올라왔는데 2주가 채 되지 않은 종목군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이 빨간색 선 위에서 제가 공략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 빨간색 고수라인 위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주가가 추세를 만들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HLB 쪽에 대한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HLB를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물량들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LB까지 바스켓으로 담고 있었던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HLB가 하한가에서 상방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짧은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HLB를 매수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종목들도 어느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의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다음에는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우리 시장이 우상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증시가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연중 신고가가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상 신고가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의 그런 통계를 보면 선진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신흥국 증시가 따라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주가가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의 이탈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우리 시장에 대한 규모가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큰 규모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본전 매도하거나 혹은 손실 매도하려고 들어온 자금들은 아니겠죠. 어쨌든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해서 들어온 자금이라고 한다면 부침은 있겠지만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유가 중요할 것 같고요. 6월 달에도 11일, 12일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FOMC 회의가 6월 달에 있어요. 근데 6월 달 회의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7월 달, 8월 달까지도 우리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도 우리 시장이 지수 기준으로는 올라왔어요. 다만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우상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더더욱 더 매매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4월 24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슈프리마라는 기업이 14%가 올라왔고요. 한싹이란 기업은 48%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45%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업들이죠.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만약에 지수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고수라인, 빨간색 라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 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다가 뱉어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더 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서 재차 반등을 주면서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소개드렸던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뭐 동성화인텍, LNG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비즈니스온 16%, 파마리서치 35% 올라왔습니다. DIC 같은 경우도 10% 정도가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종목군들이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동안 좀 약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수라인 위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리뷰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우리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이에요. 오늘도 찜한 종목으로서 제가 3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종목 중에서도 한 달 후에 이렇게 파마리서치처럼 35%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방송을 보시면서 이 빨간 선이랑 이 파란 선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선들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설정하시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HTS에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MTS에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해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 빨간 선 위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대응도 필요하고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여기 빨간 선 위에서 매매를 하셨을 때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승률로 성공,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잘 올라갔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리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ABL 바이오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고수라인 상단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서 잘 모르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32%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다시 눌림이 나와도 재차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종목을 포착한다라고 한다면 단발적인 시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가 돌아서는구나. 이 부분을 저는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앵커님 안내 좀 받아보고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종목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무려 4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내 계좌 속 수익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 혼자서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으셔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신 종목 중에 무려 150% 넘는 상승률을 보인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150% 넘게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200%, 300% 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는 건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시세의 연속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것은 추세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전선 관련주라든지 변압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조금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같이 무너져서 급락하지 않는 이상 추세가 우상향으로 재차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수익을 내거나 혹은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고수라인 위로, 코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이 위로 올라왔죠.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당시엔 이런 식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이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치테크놀로지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던 기업들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거의 못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꺾이진 않을까, 눌렸을 때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매수를 못 하시는데,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240%가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죠. JI테크라는 기업인데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추세 만들어가면서 우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매하고 계신 종목에도 이 고수라인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앞으로 매매해 보고 싶은 종목에도 이 고수라인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HTS의 고수라인을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이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좋은 종목군들, 지금 화면 보시면 GST라는 기업이 151%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고수라인 하단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래 대금이라든지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목 정도를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주가가 쭉 한참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거든요. 이게 추후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이 자리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꽤나 많이 뱉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들어가면서 우상향이 나왔는데, 미스터블루는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소개드릴 때만 해도 시장에서 잘 몰랐었던 웹툰 관련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설정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포착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꿈비도 마찬가지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꺾이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세를 돌려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의 초입 구간을 잡아내는 그런 기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식 관리자를 통한 지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 12월 22일입니다. 거의 반년이 된 기업인데 당시에 제가 파이낸텍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어요. 저 종목을 제가 그때 왜 소개를 드렸냐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폴더블 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파이낸텍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선익 시스템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지금도 주가 흐름 좋죠. OLED 관련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AP위성도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이번 달 말에 있는데 지금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140%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조정이 좀 심했어요. 이 종목은 살짝 이제 맞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140% 정도 올라오면서 좋은 수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초등학생도 충분히 HTS라든지 MTS에 설정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서 전략을 세울 때 막막하시다면 고수라인 설정해 보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기법이니 꼭 설정하셔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 글로벌 증시까지 짚어주시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거시적인 시각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의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극동유화입니다. 매수가는 4,7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 중동 긴장감 고조 우려가 나타나면서 유가 관련주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극동유화도 힘을 내주면서 4,01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극동유화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유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그 유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흥구석유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플러스 12%, 11%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극동유화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5% 정도 보유한 상황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4월 19일 날 아니면 이렇게 몇 차례 분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4,700원이 지금 저 고점 윗꼬리에 달려있는 저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한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4,01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이 됐는데 4,000원대 초반에서는 저는 1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5%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10%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4,300원대까지 내려오거든요. 4,3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물량은 수익 구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초반에서 5%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평단가를 내리신 후에 현금 여력이 있으면 5% 추가 매수하신 후에 4,300원대로 4,350원대로 평단가 내린 후에 목표가는 4,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동유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이 회사가 그래도 내재 가치가 좀 뛰어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의 재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보셨던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보다 더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국석유도 재무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흥구석유보다는 좀 우량한 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주가 흐름은 조금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매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4,000원대 초반에서 한 차례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5% 추가 매수하십니다. 그럼 평단가가 4,350원 정도 되면 목표가는 4,500원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안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는 3,8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4,350원까지 평단가 낮춰놓고 4,300원 이탈하게 되면 이때는 전량 손절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손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네요. 한 10% 정도의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렸으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극동 유화까지 살펴봤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4,000원 초반에서 5%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신 후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에 이어서 31일 미국 임상종양학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어떤 변동성 보일지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동입니다. 매수가는 18,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농기계 관련주죠. 7거래일 연속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도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매수가 대비 현재가가 꽤 빠져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은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좋은 기업이라서 지금 매수가도 아쉽지만 비중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비중이 만약에 5%나 10%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을 텐데 현재 25%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너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보기 드물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거나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시는 건 안 돼요. 너무 소외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HTS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가 될 텐데 전일 대비해서 오늘 거래 대금이 1000%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대동이라는 기업의 오늘 일일 거래 대금이 14억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한 140억 정도 나오면 1000% 정도 올라가는 건데 거래 대금이 전일보다 1000% 정도 올라오면서 양봉이 나온 날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바로 하시면 안 돼요. 바로 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손절가는 일단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1만 원으로 잡아드립니다. 1만 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만 손절 의견을 드릴게요. 회사 가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1만 원 이탈 시에는 절반 손절. 하지만 1만 원 이탈하지 않을 때는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1000% 이상 터졌을 때 그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1000% 정도 나오면 그때는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중이 25%지만 30%, 40%까지도 채울 만한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손절가는 정해드릴게요. 10,0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10,000원 이탈할 때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안 되고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일 대비해서 거래가 1000% 넘게 붙으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가 18,000원이면 현재가 대비해서 60%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오고 거래가 붙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사,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 잡아주셨고요.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 전문가님과 추후에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오늘 섹터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이나 현대차, LG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선택하면서 관심을 받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로봇주 앞으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로봇주는 결국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에서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로봇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 몇몇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잘 나오기도 했어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오랜만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요. 로보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어떻게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 실적적인 면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몇몇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쪽에 대한 그런 산업 방향성을 좀 모색해 본다면 AI가 결국에는 로봇의 두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로봇과 관련돼서.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오늘도 아까 전에 화면 보니까 광고에서 저출산이 계속해서 나오던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가져가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비중 같은 경우는 20% 이내로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5월달, 지금 5월달 좀 지나가면서 6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전후로 해서는 로봇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로봇 관련주들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 가운데 저출산이 계속되게 된다면 로봇 산업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변동성 높은 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32,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HLB 제약 드디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보유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오늘도 크게 빠지면서 15,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면 매도는 못하죠. 매도는 못하고 내일 아침에도 하락폭이 좀 크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내일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시초가가 많이 밀려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등은 나올 겁니다. 내일쯤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시초가가 어떻게 보면 저가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이 반대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는 것은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를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주문이 하한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장하기 전에 동시효과 시점에서 하한가로 찍히는 종목군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반대 매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에는 좀 밀려서 출발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일단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했다가 빠져나오고 싶어요. 다만 이제 매매가
좀 유연하게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일상생활이 있거나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내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때 아쉽겠지만 10% 비중이거든요. 지금 10% 비중이라고 한다면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반 정도 손실이 났는데 10% 비중에서 이 정도 손실에서 잘라내게 되면 전체 계좌에서는 약 5% 정도 손실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지수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HLB 제약으로 얻은 손실금은 다른 종목군들로도 만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주가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늘도 장후반부에 이제 거래가 계속해서 되면서 마이너스 27%인데 시간 외에서 밀렸어요. 내일 아침에도 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더 좋죠. 올라오게 돼도 혹은 밀려서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 저는 매도의 의견이에요. 지금 HLB라든지 HLB 그룹주들에 대한 수급은 괜찮습니다. 의외로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단서를 놓고 본다면, 가정을 놓고 본다면 굳이 이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HLB 제약은 잘라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 나는 잘라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반등치의 목표는 제가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 선까지는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주가 올라오게 되면 18,000원 선 정도까지만 제가 목표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부터 15% 넘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15,000원, 18,000원, 18,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거기서도 손절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려보자면 HLB가 FDA 승인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1년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강세장처럼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 제약까지 살펴봤는데요.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일부 손절 전략 잡아주셨고요. 손절이 너무나 어려우시다면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는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종목별 매매 전략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수 라인도 설정해 보시고 수익의 극대화 꼭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찜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우주항공 산업으로의 진출 소식까지 더해지며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찜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보여주실 내용이 더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그동안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몇몇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죠. 150% 넘게 올라온 기업도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테크윈 같은 경우는 4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시다 보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긴 하는데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주가가 빠지면 금세 많이 빠지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낼 수 있으려면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서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뭐 대원강업이라든지 HB솔루션, 슈프리마나 뭐 우진엔텍 같은 종목군들도 공략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지금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고수라인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수라인 설정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같이 공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좋은 정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좀 우량한 종목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들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는 방송을 좀 여러 차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AS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PJ메탈이라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전선 관련주나 몇몇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다음은 알루미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J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합금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추후에 이제 배터리 재활용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진출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PJ메탈이라는 기업은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고 뭐 최근에도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리 관련주가 너무 부러웠다라고 한다면 알루미늄 쪽과 관련돼서 PJ메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UST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제 변동성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을 만드는 회사다. 배관형 수도형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크게 달하고 있죠. 지금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전부 다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또 이제 철강 쪽에 대한 내용, 최근이 아니죠.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는 UST 같은 경우도 좋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UST도 이제 내일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시초가 이하에서. 그래서 UST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는 배관용 및 수도용 스테인리스 파이프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2차 전지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잊혀져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개별주들이 2차 전지 종목군들에서도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ST 같은 경우도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죠. U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그동안 고수라인을 돌파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좀 올라오려나 싶으면 다시 밀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시초가가 급락이 나와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지금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라인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있죠.
요 정도 라인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 라인을 이용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적도 있어요. BHI라는 기업인데 발전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 정도가 올라왔고요.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BHI라는 기업을 원자력 쪽이랑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뿐만 아니라 복합 화력 발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서 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커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데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쪽이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LNG라든지 화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 BHI 같은 경우는 원전과 복합 화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하고 있는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기술력으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도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밀림이 좀 크게 나왔는데 여전히 고수라인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이후에 나중에 밀리긴 했지만 한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놓고 본다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직전 고점은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BH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찜한 종목 3종목 말씀드렸는데 이 3종목에 대한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PJ메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UST는 미중 갈등에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강한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HI인데요. 발전 설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죠. 또 지속적인 외형 선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순히 종목 차트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파악하고 거시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어떤 흐름 보일지 미리 예측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장중에도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드디어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셨다고 하시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히든 종목을 소개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만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장중에 알게 모르게 변동성을 많이 키웠습니다. 아까 극동유화를 보면서 보여드렸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꽤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많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역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알고 계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죠. AI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모펀드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주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주항공 산업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세트랙아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 종목 역시도 거기에 엮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여기서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도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려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수라인 위로 올라와 있는 현재 구간에서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예상되니까 이 종목 명이 궁금하시거나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에너지 관련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나도 내 계좌에 수익 나는 종목 하나 넣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 기회 반드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찜 종목인 PJ메탈, 구리값과 함께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정유 관련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부각되는 가운데 우주항공 산업 진출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